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그러니까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247쪽에 3장 농지의 이용입니다. 3장과 4장 농지의 보전을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런데 농지의 이용이요. 그러니까 농지는 농사를 계속 짓는 방향으로 이용을 해야죠. 자, 그에 대한 거고요. 뭐 첫 번째는 그러니까 농사는 계속되어야 한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어느 누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A 소유자 아니면 정당한 B 임차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어야죠. 근데 농사를 안 짓고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요. 그 판단하는 게 누구고요? 시군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은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 다른 사람을 집어 넣어서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그 C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집어 넣어서라도 농사는 계속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신 들어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요? 대리 경작자라고 부르는 게 되겠죠. 자, 그런데요. 물론 이제 시군구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C의 신청에 의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은 그러니까 여기 시군구가 첫 방부터 바로 지정을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A가 뭔 소리래요? 나 농약 사러 갔다 왔는데 그러면 또 취소해야 되고 그러면 또 C는 나 농사 지으려고 준비했는데 또 취소하면 어떻게 한대요? 일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지정 예고 처분을 합니다. 농사 안 짓고 있는 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정하려고 하니 갈 얘기 있으면 와서 하세요. 그래서 대리경작자 지정의 예고 처분을 하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대리경작자 지정의 예고 처분이 들어갑니다. 대리, 그러니까 경작자 지정의 예고 10글자요. 농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10글자. 10일 내 이의신청입니다. 자, 다음에요. 그러니까 농지는 그러니까 경자 유전이 기본이니까 A가 소유자면 A 소유자가 농사를 지어야 되죠. 네, 특별한 경우에는 B,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임차권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고요. 그때에는 이 임대차 계약에서 약자가 B이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에서 약자인 B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규정들이 따라가게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주택법에, 그러니까 민법 민사특별법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특별한 내용 없고 그런데 농지법은 기본이 몇 년이고요? 3년과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47쪽 보시죠. 1번 농지법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유인농지를 대리경작하려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를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점 농업법인이란 그러니까 농업경영체 그다음에 어찌고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농지의 대리경작 제도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대리경작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한다. 맞고요. 동그라미 2번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농지의 소유권 임차권 가진 자에게 예고해야 된다. 맞고요. 3번 대리경작자의 지정 X 틀렸죠. 대리경작자의 지정 8글자밖에 안 됩니다. 대리경작자의 지정 예고가 되든 대리경작자 지정의 예고가 되든 10글자를 맞춰야 되죠.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예고 그 예고에 대해서 동그라미 3번이요. 예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소유권 임차권 가진 자는 그러니까 지정 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군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가 돼야 되고요. 3번이 틀렸고요. 4번 대리경작자가 지정된 때에는 해당 농지의 소유권 임차권 가진 자는 대리경작자의 경작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5번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 3번 문제요.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농지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동그라미 3번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농지법은 기본이 3년 이상이라고요. 4번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1년 X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야 되죠. 4번 틀렸고 동그라미 5번 위규정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임대인은 질병 징집 그러니까 대통령 의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249쪽에 4장 농지의 보전이 있습니다. 농지는 농사짓는 땅으로 쓰자고요. 1번 문제, 1번, 2번 문제 농업진흥지역이 있는데 그에 대한 해설 내용들을 먼저 종합해서 그림으로 보고 가도록 하죠. 농지 보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농지가 있죠. 그러니까 농지는 그냥 농사 짓고 있으면 농지인 거죠. 그러니까 농지가 있는데 농지 가운데 그러니까 특별한 것은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은 따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농업진흥지역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과 또 하나는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점에서 그러니까 국어가 좀 이상한데요. 농업진흥, 지역 안에 농업진흥구역 그러면 이게 좀 내용이 선명하지가 않은 거죠. 두 번째로는 땅에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하려고요? 행위 제한 하려고요. 어느 곳은 콘크리트 3덩어리가 들어가고요. 어느 곳은 콘크리트 5덩어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농업을 진흥하자는 것이요. 보호하자는 것이요. 5덩어리가 들어가는 것은 어디예요? 생각과 달리 보호구역입니다. 보호 보호가 5가지라고요.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된 땅입니다. 논밭이 쫙 깔린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김제평야, 김해평야, 김포평야 등을 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러니까 농업생산과 관련된 시설들은 들어갈 수가 있죠. 사람 삽니다. 사람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들어갈 수 있고요. 김제평야 같은 그러니까 김제역과 같은 공적시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은 그러니까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농업진흥구역에 물대는 땅입니다. 물만 흐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거기에서는 규제가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농업생산 최소한 공적시설에다가 농촌분들 소득이 약하시니까 이러저한 소득 증대시설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5덩어리요. 보호오오오입니다. 그 다음에 김제평야에서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김제평야가 아닌 곳에서도 허용되는 최소한 시설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야죠. 사람이 사니까 그러니까 농업인 주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농업인 주택인 거지 아파트 같은 건 안 되고요. 법에 정해진 겁니다. 사람 사니까 소, 돼지도 같이 살아야죠. 농축산업용 시설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제평야 한가운데 정미소 있어야 되죠.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자 연구, 병충해 연구, 시험 연구 시설 김제평야 한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것을 뭐 을지로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농업진흥지역 지정요.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인데 수원평야 없고 성남평야 없으니까 대도시장 빠지고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큰 내용입니다. 자, 문제 보시죠. 1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농림부 장관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X요. 시댁, 시도지사라고요. 1번이 틀려서 1번이 답이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4번요. 농업진흥지역은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녹관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당연하죠. 주상공에다가 농사짓자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리는 없습니다. 단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뭐 서울에다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리는 없다고요. 동그라미 5번 시도지사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일정한 덩어리 이상들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용도지역 변경되면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시도지사가 하니까요. 틀린 것은 1번.
2번 문제요. 농업진흥지역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말이 꼬여있죠.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틀렸고요. 보호구역, 진흥구역 이름이 엇갈려 있죠.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그런 식으로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농업보호구역입니다. 1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광역시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이 아니다. X 틀렸죠. 녹관농자에 지정하고 특별시만 제외한다고요. 동그라미 3번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매장문화재 발굴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여 익산 그쪽에 뭐 미륵사지 또 아니면 무령 대왕릉 등이 있는데 그럼 고분 발굴을 해야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활동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진흥구역이든 보호구역이든 양쪽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육종 연구를 위한 종자 연구죠. 농수산업에 관한 그러니까 시험 연구시설과 그 부지 총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3,000제곱미터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험 연구시설이라고요. 시험 연구는 최소한 시설이죠. 최소한 시설은 진흥구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3,000제곱미터인지 면적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동그라미 1번이 틀려 있죠. 동그라미 5번 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승인 X요. 지도사가 지정하는 거죠. 그런데 심의 거쳐 지정하는데 심의를 거친 다음에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 콘크리트 장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 이름이 엇갈려 있는 거였고요. 해설로 계속 가시면 동그라미 2번 다음 쪽 와서요. 250쪽 농업진흥지역은 녹관농자 특별시를 제외한다. 동그라미 3번 매장문화재 공적 행위는 양쪽 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시도지사는 시도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 장관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가 되는 겁니다. 답은 앞쪽에 있었고요. 3번 문제요. 농업진흥지역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가 시도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별도의 승인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X요.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였죠. 동그라미 2번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을 도모해야 되는 그걸로 틀렸죠. 농업진흥구역이 농업진흥이고요. 여기는 보호입니다. 농업진흥을 도모해야 되는 지역으로 일정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다. 농지가 집단화, 쫙 깔린 땅은 농업보호구역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입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농업진흥구역에 1,000제곱미터 미만의 일종 근린생활시설 등 농업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틀렸죠.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은 진흥구역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고요? 보호우우우 보호 때 5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3번 틀렸고요. 4번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한 번 번역은 해야죠. 가공처리시설이 뭐라고요? 최소한 시설입니다. 최소한 시설 포함한 3가지는 양쪽 다 들어갈 수 있죠. 4번은 맞습니다. 5번 400제곱미터 한 필지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에 300제곱미터, 농업보호구역에 100제곱미터 걸쳐 있는 경우 해당 토지 전부에 대해서 진흥구역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아니라고요. 약한 쪽으로 풀어주자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첫 세 줄이 해설에 세 줄이 있는데 셋째 줄 끝에 있는 괄호요. 행위제한 강한 쪽이 330 이하로 걸치면 행위제한 약한 쪽으로 풀어준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죠. 그 다음에 4번 문제요. 농지매매 중개할 때 증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제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각 지문에 제시되면 관련된 내용들 쭉쭉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 쉽지 않은 종합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 4번 문제 해설에 있는 농지 전용에 대해서 보고 가시죠. 농지 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꾼다고요. 좀 이제 농지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즉 논밭에 콘크리트가 올라서는 걸 떠올리자고요. 농지 전용. 농지 함부로 전용할 수 없죠. 허가받아야 됩니다. 농지는 소중한 것이요. 어디까지 올라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농림부 장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뭐하고요? 협의하는 거죠. 농림부 장관과 협의합니다. 그러니까 신고요. 신고만 하고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유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사유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판단 필요 없으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거고요. 우리 시험공법의 모든 신고는 다 시군구에게 하는 겁니다. 신고하러 농림부 장관요 3박 4일 걸릴 수가 있다고요. 세종까지 가려면요. 신고는 시군구에게 한다. 자, 그런데 허가받지 않고 전용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별 내용 없고요. 세 가지는 협의, 신고, 다른 법에서 처리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당연히 허가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불법으로 적법한 산림이 있었는데 불법으로 농지를 만들었어요. 산지관리법에서 적법하게 산지로 돌립니다. 불법 농지였지만 아무튼 농지였죠. 적법하게 다시 나무를 심는다고요. 농지가 없어지죠. 그건 당연히 농지 전용 허가받는 게 아닌 거죠. 또 하나는 하청관리청 허가가 농지법보다도 훨씬 더 센 겁니다. 협의는 협의하는 거고요.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다. 지금 보셨던 이 최소한의 행위는 당연히 하게 해주자고요. 최소한의 행위와 농수산물 유통시설이요. 딸기, 메롱, 참외, 수박 그런 것들은 유통기한 지나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다음에 경사농지는 농사짓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쪽 아무튼 여기 세 가지는 다 농지를 없애는 거죠. 농지 전용을 합니다. 계속 농지가 없어지고 대한민국이 사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지를 없애는 만큼 돈을 내라고요. 그래서 그 돈 갖고 대한민국 전체 농지의 일정한 규모를 유지해야겠다. 농지 보전을 위해서 농지를 없애는 사람들은 부담금을 내라. 두 번째로는 농지법 5년은 쫓아갑니다. 그러면 5년 지나면 농지법은 이제 쫓아오지 않는다고요. 농지법 빠이빠이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5년 내 용도 변경하려면 무슨 목적으로 하겠다고 허가받고 협의하고 신고했는데 그것을 5년도 지키지 않고 다른 걸로 바꾸려면 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당연히 5년 내 용도 변경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농지 전용, 농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음에요. 어디 무슨 공사를 하는데 경비초소 컨테이너 박스를 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놓을 자리가 없네요. 그래서 그 앞에 고구마 밭에 잠깐 놓겠다고요.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거죠. 농지법에 그 경비초소로 쓴다. 그런 농지는 경비용으로 쓴다. 그런 거 없습니다. 농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거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지 맘대로요? 아니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청에서 다른 용도로 쓸 때는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 협의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고구마 박스 걷어내면 다시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다른 용도로 잠깐 동안만 쓰는 겁니다. 일시 사용을 한다고요. 농지 전용은 농지가 아예 없어지는 거고 여기는 다시 컨테이너 박스 넣으면 고구마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농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가장 말단 시군구가 처리를 합니다. 타용도 일시 사용했으면 다시 농지로 복구해야죠. 근데 복구할지 안 할지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라. 타용도 일시 사용 때는 복구비를 예치해야 됩니다. 근데 복구비 갖고 시험 나온 건 없고 타용도 일시 사용 때 농지보전 부담금을 낸다. X요. 농지보전 부담금은 언제고요? 농지 전용 때고 타용도 일시 사용은 농지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거죠. 차이가 있고요. 허가 취소는 아까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4번 문제요. 중개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중개업자는 주말 체험 용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10,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X 틀렸죠.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업인이 아니게 하려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을 소유할 수 있죠. 동그라미 1번 틀렸고 동그라미 2번 중개업자는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죄송합니다. 여기에 하나가 빠졌는데요. 이 가공처리 시설과 시험연구시설에 마을 주민들의 마을회관이요.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이 같이 추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소한의 시설이죠. 동그라미 2번 중개업자는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설치를 위해서 농지 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생활은 최소한의 행위이죠. 최소한 행위는 시군구에게 신고하는 겁니다. 농림부 장관 허가 X요. 3번 중개업자는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적 장부에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라고 설명하였다. 맞죠? 전답, 과수면 무조건 농지라고요. 3번 맞습니다. 4번 중개업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인 경우에는 형질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단생 식물 재배에 이용된다면 농지라고 설명하였다. 틀렸죠? 지목이 임야인데 형질 변경을 하지 않았으면 누가 만든 거예요? 다람쥐가 만든 거죠. 그래서 다람쥐가 만든 거니까 농지가 아닙니다. 다람쥐. 동그라미 5번이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군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발행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X요. 시구읍면이죠. 군수가 아니라 읍장님, 면장님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죠. 5번 문제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 신고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농지전용 신고사항입니다. 최소한 유통 경사농지의 전용이죠. 어린 놀이터 마을에 가는 공동생활 편의시설 최소한 시설입니다. 동그라미 2번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노유자시설 공동생활 최소한 시설이죠. 3번 목욕탕 구판장 운동시설 공동생활 편의시설 최소한 시설입니다. 4번 1가구 1주택인 세대주가 설치하는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인 주택.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데 또 농업인 주택을 또 한다고요? 아무튼 농업인 주택은 써져 있긴 한데 뭐 이건 좀 약간 세부적인 사항이네요. 4번은 이상하고 동그라미 5번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 단체가 구성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 유통, 가공시설로 단체당 7,0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그러니까 가공, 처리시설, 그 다음에 유통시설, 다 신고사항입니다. 가공은 최소한이고요. 유통은 다 신고사항이죠. 7,000제곱미터는 모르겠습니다. 7,000제곱미터인지 1,700제곱미터인지는 알 수가 없죠. 아무튼 1, 2, 3은 아니고 4번, 5번 중에서 그러니까 정해야 되겠죠. 4번, 5번 중에 정해야 되는데 뭐 첫 번째 정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놓고 가셔도 되죠. 뭐 꼭 이 문제를 맞춰야만 65점 나오는 거 아니니까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갔다가 다시 와서 잠깐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보람이 굴리셔도 되고 설마 여기서 생각하면서 1, 2, 3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틀리게 되고요. 한번 생각하면 다시 고치시면 안 됩니다. 1, 2, 3은 답이 아니다. 그러면 고치면 안 되고요. 4번, 5번 중에서 판단을 해보시거나 모나미한테 맡기거나 집 한 채 있는데 집 또 한 채 그건 안 되겠다는 거죠. 답은 4번이 되는데 그 요건은 다음 쪽 보시면요. 252쪽에 5번 문제 해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시행령 별표에 있는 세부 사항이고요. 무주택 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660제곱미터 이하 농업인 주택을 짓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할 때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다. 인 겁니다. 따라서 그 표가 네 줄에 세 칸이면 넷째 줄에 세 번째 칸 그때만 신고라고요. 무주택 첫 번째 칸 넷째 줄 무주택 세대주가 그러니까 세 번째 칸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밖에 660세 할 때만 660제곱미터 이하 설치할 때만 농지전용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였고요. 답은 앞쪽에 있었고 6번 문제요. 농지법상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종합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맞죠? 그게 주말 체험 영농이죠. 1번 맞고요. 동그라미 2번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해서 총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맞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업인 식구 다 합쳐서 1,000제곱미터 미만 맞고요. 3번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된다. 일반적인 경우 허용, 공적 불가피 임의, 허용 사유죠. 허용 사유니까 증명받아야 됩니다. 맞고요. 4번 소유농지를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가공 유통 시설은 시군구에게 신고죠. 농지전용 신고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5번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해서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아, 군대 갔는데 지금 어디 나쁜 짓 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농사를 계속 짓게 하든지요. 그러니까 군대 갔는데요. 아침에 가세요. 그러니까 충성 농사 짓고 올게요. 그리고 가서 농사 짓고 하세요.
저녁에 충성 맞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날 아침에요. 그러니까 충성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농사가 좀 일이 많아가고요. 한 5일 동안 농사 짓고 오겠습니다. 나갔다가요. 또 이제 5일 뒤에 오고요. 그렇게 해주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농지를 처분해야 될 사유가 아닌 거죠. 당연히 답은 5번입니다. 상식선에서 연결할 수가 있는 거겠죠. 7번 문제요. 농지보전 부담금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농지보전 부담금은 언제 낸다고요? 농지전용 때 내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아시죠? 취소해야 된다. 딱 두 가지요. 옆쪽 해설이요. 그러니까 해설의 네모, 그러니까 표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공법 통통 털어서 두 가지. 건축법 1년 내 착수하지 않거나 완료 불가능 판단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농지법 조치명령 위반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조치명령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가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문제 와서요. 7번에 동그라미 1번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요. 조치명령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죠. 그때는 취소해야 된다. X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2번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입해야 된다. 농지전용이면 다 내야죠. 2번 맞습니다. 1번이 틀려서 답이었고요. 동그라미 3번 농지보전 부담금은 국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다. 돈 안 내면 당연히 징수하는 거야. 당연한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농지전용 허가가 취소되면 농지보전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돈을 먼저 냈는데요. 내게 되는데요. 사전에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냈는데 농지전용 허가를 못 받게 됐어요. 아니면 허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돈은 돌려받아야죠. 농지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돈이니까 없어지지 않았으면 돌려받는 겁니다. 아니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해서 면적이 축소돼도 축소된 만큼 돌려받는 거죠. 동그라미 5번 공용,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전용 하는 경우에는 농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셋 다 내는 겁니다. 농지전용이면 무조건 내는 거고요. 사유에 따라서 깎아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취소해야 된다. 8번 문제요. 농지 전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산지권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농지전용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맞죠? 나무 잘 자라고 있는 산이 있었어요. 나무를 싹 빼놓고 고구마 농사 짓고 있다고요. 표창장 줄 일이에요? 잡아다가 혼내고 그 사람 내보낸 다음에 거기다 다시 나무를 심어야죠. 고구마 농사가 3년이면 농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시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러면 농지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허가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허가 대상이 아니고요. 1번 맞고 동그라미 2번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되는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는다. 출판요. 허가받지 않는다 5가지. 협의 때 허가받지 않죠. 신고 때 허가받지 않죠. 다른 법에서 이미 다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허가를 또 받을 리가 없잖아요. 뭐 국토계획법, 도시공계획, 시설사업이나 개발사업이나 그런 경우를 떠올려보면 되겠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농지를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굴하기 위해서 임시 사용하는 개인은 3년 기간 동안 사용하는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법 개정이 돼서요. 그러니까 5년으로 바꾸도록 하시죠. 여기를 5년으로 하시고요. 다음 쪽에 해설표가 있는데 잠깐 보시면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254쪽 10번 문제에 대한 해설입니다. 해설 즉 255쪽 그러니까 제일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죠. 농지의 타용도 일사용 기간과 통산 합쳐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간이시설은 처음에 7년, 통산 연장이 5년입니다. 간이시설, 황태 덕장, 오징어 건조장, 오징어 건조장. 그러니까 바짝 마른 오징어가 맛있어요. 반쯤 마른 오징어가 맛있어요. 반쯤 마른 오징어. 7글자죠. 근데 기간이 오래되면 마른 오징어가 되는 거죠. 현장 사무소는 필요한 기간 하는 거고요. 채굴은 기본이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땅에서 다이아몬드 캐자고요. 그 다음에 연장 때는 3년. 금덩이를 캐자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간들이 바뀌었고요. 다시 와서요. 8번 문제에 동그라미 3번. 3년을 5년으로 바꾸시고 그래야 맞게 되죠. 농지를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굴하기 위해서 일시 사용하려는 사인은 5년 이내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맞고요. 동그라미 5번 농림부 장관은 농지 전용 허가를 하려는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납입을 허가의 조건으로 해야 된다. 농지보전 부담금은 미리 내는 게 원칙입니다. 동그라미 5번 농지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합증기를 명할 수 있다. XX요. 조치명령 위반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농지법 두 문제인데요. 허가 취소해야 된다. 조치명령 허가 취소해야 된다. 6번 나왔어요. 엄청 중요하게 나오는 겁니다. 5번이 틀렸고요. 9번 문제요. 농지법 농지전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다른 법률에 농지전용 허가 의뢰는 협의를 거친 경우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맞고요. 2번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죠?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에요. 3번 농지를 농업인 주택 최소한 시설이죠. 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에게 신고한다. 네, 원칙 규정 맞고요. 그게 이제 더 세부적으로 써져 있는 게 그러니까 무주택 농업진흥적 박인 거죠. 농업인 주택은 신고다. 원칙 규정 맞습니다. 4번요. 도시적 안에 있는 농지로 주무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부 장관과 미리 농지 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전용 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다. 둘째 줄에요. 농지전 협의를 거쳤어요. 협의 거쳤으면 허가받는 게 아니죠. 관청은 허가받지 않는 거라고요. 협의 때는 허가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줄에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예 협의거리도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4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5번요. 농지를 현장사무소, 부대시설 설치하는 용도로 그러니까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자에게 납부해야 된다. 일시 사용은 농지 전용이 아니죠.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5번이 틀린 거죠. 10번 문제요. 농지 전용과 타용도 일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에게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X 허가받지 않는 거죠. 동그라미 2번 한국농어촌 공사의 장이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림부 장관과 협의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X요.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하는 겁니다. 관청이 아닌 자는 즉 국가 지방이 아닌 자는 공기업 민간은 허가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2번 틀렸습니다. 3번 평균 경찰이 15% 이상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15%가 경사율 15% 이상 농지가 경사농지인데요. 경사농지 전용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고요. 신고를 농림부 장관 3박 4일 걸린다고요. 신고는 누구한테요? 대한민국 이제 신고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법에서 98% 다 시군구인데 가끔은 다른 경우에 다른 기관에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시험 공법에서는 100% 다 누구라고요? 시군구인 거죠. 농림부 장관 X. 4번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수산물 간이 처리시설, 황태덕장, 오징어 건조장 설치하는 경우에는 7년의 기간 동안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맞죠? 반쯤 마른 오징어. 4번 맞고요. 5번 허가받은 자가 관계소의 중지 등 해당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X요.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간 고생들 많으셨네요. 전체 31시간에 걸쳐서 공법 전체 내용을 문제로 다져보았습니다. 기본서 3번 보시고 또 문제 한번 보시고 문제집을 어떻게 추가로 한 권 더 구입하시면 낫겠네요. 표시도 하시고 또 그다음에 깨끗하게 놓은 상태로 가리고 보시기도 하셔야 되죠. 그렇게 하시고 또 문제 보신 다음에 또 다시 기본서 한번 보시고 반복해서 보시면 실력이 계속 일취월장 슉슉 올라가시게 됩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 또 이제 다른 과정을 통해서 계속 공법과 관련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